여러분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오늘 to 이 this 토크에 talk. 와주셔서 정말 And thank you for 감사드립니다. 또 despite the 마지막 last 순간 minute 일정 변경이 reschedule. I had 있었는데도 some issues 불구하고 earlier with the 참석해 주셔서 display, but 감사드립니다. it's back to 디스플레이에 work 문제가 now. 있었는데요. So 지금은 I'm 잘 really 작동하고 excited to 있습니다. hold this 저도 오늘 talk 이 with 자리에 you. 서게 I'm 되어 excited 굉장히 to be here in 설레고요. Barcelona 바르셀로나에 와서 지난 10년 함께한 유니티 have 커뮤니티 reputation 분들께 for 프레젠테이션을 this 드리려니 community we 무척 have been a part of 설렙니다. for the last decade. So today I'm going to talk 오늘은 about asset 발하임의 streaming 에셋 in Valheim. 스트리밍에 대해 And I'm going 말씀드리고 to share what 저희가 we 그간 learned 배운 and how 것들과 to optimize 에셋 번들을 as well. 어떻게 최대한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y name 저는 is 올레 Tom. 악세슨이고요. I'm a senior programming 픽티브의 consultant 시니어 at 프로그래밍 Pictiv. 컨설턴트입니다. And Pictiv 픽티브는 is 다양한 기술을 a 다루는 fantastic work 워크 from 포 engineering 하이어 firm. 엔지니어링 So 회사입니다. among other things, we're 저희는 experts in porting 특히 and co-development, 포팅과 but 공동 we 개발의 work 전문성을 가지고 both in 있고 the games 게임 industry 산업뿐 and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도 같이 일하고 And 있습니다. me personally, 개인적으로 I'm 저는 working for 아이언 Iron Gate on 게이트에서 Valheim. 발하임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o me and my team 저와 제 have 팀은 발하임의 여러 done 포트 many 작업을 ports for the 담당을 game, 해왔고 done a lot of 또 optimizations to 기존 make 및 the game 신규 run 플랫폼 better on 모두에서 게임이 더 잘 existing and new 실행되도록 platforms. 최적화들을 진행하고 And we 있습니다. also implemented crossplay 또 support 엑스박스 so that 포트와 마이크로소프트 the 스토어 Xbox 포트가 or 출시 and Pictiv Store 첫날부터 product had 스팀과 crossplay on day one.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구현했습니다. Basically, we're here to our work is 요약하자면 저희는 so that 아이론 they can 게이트의 focus on 오프로드를 좀 moving to the 지원하고요. next 그래서 phase 아이언 of 게이트가 development. 뛰어난 게임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Valheim, if you don't know, 발하임을 먼저 is a procedurally 소개드리겠습니다. generated 저희는 open world 절차적으로 game. 생성되는 It's a very 오픈 월드 expansive game 게임입니다. with many biomes, 다양한 monsters, 바이옴, 구조물, and enemies. So 아이템, there's lots 적이 of 존재하는 variety. 아주 방대한 게임으로 탐험할 것도 많습니다. It's currently in early access. 현재는 얼리 액세스 Iron Gate 상태이고요. is 아이언 게이트는 continuously adding 지난해 features to the game, 공개된 애슐랜드 such 업데이트처럼 as 야심찬 콘텐츠를 new 계속해서 landscapes. 추가하고 있습니다. And as Iron Gate has 하지만 continued 콘텐츠가 adding content, 늘어나면서 the memory 게임의 usage 메모리 and load times 사용량과 로딩 시간이 증가하고 increased, 있고 and eventually 결국 it 이 게임이 지원을 했던 가장 오래된 플랫폼인 엑스박스 1의 하드웨어 메모리 한계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애슐랜드 업데이트는 처음에는 엑스박스 1에서 메모리 부족으로 실행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 기술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에셋 스트리밍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메모리 확장성을 개선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기본 메모리 사용량을 38% 줄였고 애슐랜드 업데이트를 엑스박스 1에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럼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현대 게임 엔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개발 중 에셋 관리와 그리고 런타임 중 에셋 로드입니다. 그런데 게임 엔진이 언제 에셋을 로드하거나 언로드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에셋을 적절한 타이밍에 로드하고 언로드해야 하는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게임 엔진도 이를 도와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프트 레퍼런스와 하드 레퍼런스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 레퍼런스는 게임의 리드 온리 메모리 롬에 저장된 에셋의 어드레스, 주소나 아이디입니다. 디스크나 카세트 같은 물리적 매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나 웹서버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 레퍼런스의 특징은 해당 에셋을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로드하거나 언로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에셋을 언제 로드할지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관리가 훨씬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주선과 이 우주선이 발사하는 총알이 있습니다. 게임은 우주선에 대해 소프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우주선은 총알에 대해 소프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선을 스폰하면
로드 시간이 좀 걸리고요. 로딩이 다 된 후에 게임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우주선이 총알을 발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 명확하도록 카운트다운을 해보겠는데요. 네, 3, 2, 1. 네, 방금 보셨나요? 제가 버튼을 누른 시점과 총알이 실제로 발사된 시점 사이에 꽤 긴 지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먼저 총알이 로드가 되어야 되고 총알 로딩이 끝난 후에야 발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에셋 로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른 즉시 발사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소프트 레퍼런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에셋이 언제 필요할지를 미리 알고 제때 로드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처럼 사용자가 총알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로드를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훨씬 더 이전에 로드가 됐어야 되겠죠. 이런 점은 게임 개발에서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드 레퍼런스라는 게 등장합니다. 하드 레퍼런스는 하드 레퍼런스를 생성하면 해당 레퍼런스를 가진 객체가 로드가 될 때 레퍼런스 에셋도 함께 로드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개발자가 어떤 에셋에 하드 레퍼런스를 만들면 이 에셋은 필요 시점에 이미 로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엔진에 알려주는 셈입니다. 레퍼런스 에셋을 디펜던시로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레퍼런스 에셋을 언제 로드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로드된 상태일 때니까요. 하지만 단점은 세밀한 제어가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도 미리 로딩이 된다는 점입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선이 총알에 대해서 하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다시 우주선을 로드하면 하드 레퍼런스 때문에 총알도 같이 로딩이 되고요. 두 에셋이 모두 로드가 된 후에야 우주선이 게임 월드에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총알이 이미 로드된 상태이므로 발사할 때 지연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카운트다운을 해보면 3, 2, 1. 이 예는 굉장히 단순한 얘긴 한데요. 에셋 관리는 복잡한 문제고 또 만능 해결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보통 하드 레퍼런스는 꼭 필요한 시나리오에서 사용되고 특히 지금처럼 한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의 에셋 매니지먼트, 특히 에셋 매니지먼트의 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티가 좀 특별한 측면이 있는데요. 거의 모든 것을 하드 레퍼런스로 처리합니다. 유니티에서 소프트 레퍼런스로 처리되는 것은 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티에서 어드레서버리나 에셋 번들 등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에셋은 씬 전환이 될 때에만 로딩 또는 언로딩 됩니다. 이 경우는 씬마다 메모리 사용이 많은 컨텐츠가 달라지는 그런 레벨 베이스 게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스트리밍 오디오나 스트리밍 텍스처 같이 일부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사실 바라임 같은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오픈월드 게임이고 게임 플레이가 단 하나의 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즉, 사실상 저희 게임의 모든 컨텐츠가 항상 메모리에 로딩이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별로 이상적이지 않죠. 그래도 저희가 로우 폴리 아트 스타일과 또 낮은 텍스처 해상도 이런 거 덕분에 메모리 사용량이 과하지 않아서 게임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 게이트에서 콘텐츠를 계속 추가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났고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게임이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됐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그중 하나가 바로 에셋 스트리밍을 도입하자는 거였습니다. 에셋 스트리밍은 소프트 레퍼런스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프트 레퍼런스로 레퍼런스 에셋을 그때그때 로드 및 언로드 하는 개념인데요. 보통은 오픈월드 게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픈월드 게임은 전체를 메모리에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물론 예전의 바라임은 예외였지만요. 또 이 방식은 일부 리니어 게임에서도 쓰입니다. 흔히 히든 로딩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기법으로 사용되는데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게임에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셋 스트리밍을 게임의 시뮬레이션 디스턴스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라임에서는 플레이어와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만 실제로 스폰되고 시뮬레이션 됩니다.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데이터만 존재하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월드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프리팹, 즉 모든 오브젝트가 하드 레퍼런스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폰되지 않아도 항상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총알 예시로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에셋 레퍼런스가 에셋 스트리밍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어떤 에셋은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로드되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총알처럼요. 일반적으로 에셋 스트리밍에 적합한 에셋 레퍼런스는 먼저 해당 에셋이 언제 필요할지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야 플레이어가 눈치채지 못하는 시점에 미리 프리로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시간에는 로드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메모리에 올려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스트리밍해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좀 유사하지만 에셋이 고유한 콘텐츠를 많이 포함해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메모리에서 뺐을 때 의미 있는 수준의 메모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라임에서 이 조건에 잘 들어맞는 두 종류의 오브젝트를 찾았습니다. 이건 바로 로케이션과 룸입니다. 로케이션은 월드 곳곳에 랜덤한 위치에 배치되는 프리팹으로 예를 들자면 건물, 바위, 그런 오브젝트, 그리고 던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라임의 던전 대부분은 절차적으로 생성이 되고 일정한 룰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은 방금 말씀드린 조건에 아주 잘 부합합니다. 플레이어와의 근접도를 기반으로 스폰이 되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가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유저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프리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간에는 로드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임에는 거의 1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로케이션들이 있고요. 실제로 한 번에 플레이어 주변에 로드되는 것은 보통 하나에서 3개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케이션과 룸은 고유한 콘텐츠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한 메모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티에서 에셋 스트리밍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어드레서블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드레서블은 씬뿐 아니라 모든 에셋에 대해 소프트 레퍼런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유니티의 패키지입니다. 프리팹, 텍스처 등 모든 종류의 오브젝트에 소프트 레퍼런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어떤 에셋을 어드레서블로 만들지 선택하셔야 되고 어드레서블 에셋은 고유한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드레스를 통해서 소프트 레퍼런스로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드레서블은 빌드 시 에셋을 어떻게 저장할지 결정하는 UI를 제공하고요. 게임을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데에도 유용한 에디터 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임의 에셋 스트리밍 초기 구현 때도 실제로 어드레서블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해보니 중복 에셋 때문에 상당한 메모리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드레서블이 결국 에셋 번들 위에 만들어진 앱스트랙션이고 에셋 번들 자체에 좀 기술적인 특이점이 있는데요. 어드레서블이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셋 번들이 무엇이고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셋 번들은 하나 이상의 유니티 에셋을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개인 빌드 시 파일들을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해당 파일에서 에셋을 로드합니다. 결국 파일에서 개별 에셋을 로드하기 위한 최종 메커니즘이고 어드레서블도 내부적으로 이를 사용합니다. 이런 컨셉과 또 API는 제 생각에는 약간 위치가 애매한데요. 일단 완전한 로우 레벨은 아닙니다. 에셋 디펜던시를 계산을 한다던가 에셋이 저장되는 바이너리 파일 포맷 같은 복잡한 부분은 유니티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하이 레벨 컨셉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셋 번들이 어디에 저장될지 이런 파일 경로 관리 같은 것은 여전히 직접 하셔야 되고요. 게임 안에서 번들 내 에셋들을 어떻게 레퍼런스 할지에 대한 메커니즘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에디터 API를 사용해서 에셋 번들도 직접 빌드해야 되고 어떤 에셋을 어떤 번들에 넣을지도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어드레서블과 별개로 유니티 패키지 중 이런 작업을 돕는 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개발자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에셋 번들을 사용하려면 이 위에 하나의 abstraction 레이어가 사실상 필수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드레서블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implicit asset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바라임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하임에는 두 종류의 적이 있는데요. 그레일링과 그레이돌프라는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3D 모델을 공유하고 대신 서로 다른 머티리얼을 사용합니다. 이 머티리얼들은 또 다시 동일한 텍스처와 동일한 쉐이더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둘의 시각적 차이는 결국 머티리얼 파라미터 값과 프리팹에 설정된 속성 차이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일링과 그레이돌프를 스트리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게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에셋 번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에셋을 에셋 번들에 넣으면 여러 디펜던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입니다. 이 적들이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되려면 디펜던스들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디펜던시들을 번들에 명시적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레퍼런스가 있거나 디펜던시가 있는 에셋은 에셋 번들에 자동으로 복사되어 들어갑니다.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에셋 번들 A를 로드해서 그레일링을 로드하면 필요한 모든 에셋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로드했을 때 발생합니다. 우선 빌드 시점에 동일한 에셋을 두 번 번들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디스크 용량은 좀 낭비가 되고요. 더 안 좋은 점은 런타임에 두 번들을 동시에 로드하면 이 복사 번들이 모두 램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중복 에셋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으로 들어가던 디펜던시 에셋들을 명시적으로 별도의 에셋 번들에 넣어야 합니다.
So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렇게 group all 모든 of the 디펜던시 dependencies 에셋을 into 하나의 asset 별도 bundle 에셋 like this. 번들로 묶을 수 있습니다. And when we do this, when we 이렇게 build 에셋 asset 번들을 bundles, 빌드하면 bundles, 유니티에서는 Unity 각 creates 에셋 번들의 디펜던시를 기록한 the 파일을 file that stores 생성합니다. all of the asset bundle dependencies. And this means that 따라서 그레일링을 Grayling from 에셋 번들 A에서 로드하려고 하면 the asset bundle manifest, 에셋 번들 we see that we 매니페스트를 also 확인해서 load 디펜던시가 있는 에셋 번들 C도 함께 로드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를 둘 다 로드하면 그레일링을 로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셋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Next, let's talk about the unloaded 다음으로 에셋 번들의 언로드 관련 제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nterestingly enough, 흥미롭게도 there's no mechanism 유니티에는 에셋 번들을 로드한 후에 개별 에셋만 언로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There is, of course, 물론 resources 사용할 수 unloaded 있는 assets, which 펑션이 follow 있습니다. together. resources.unload unused And this does assets가 actually 있는데요. work for assets that 에셋 번들에서 로드된 에셋에도 적용이 되긴 The problem 합니다. with this function 하지만 also 이 means 펑션은 that 전체 because 씬 the 계층을 primary 모두 scene 스캔하기 hierarchy, 때문에 which usually results 눈에 in 띄는 렉 pretty low 스파이크를 decimal access. 일으키곤 합니다. The only other option 또 다른 is 옵션은 to unload the 에셋 asset 번들 bundle 자체를 itself. 통째로 언로드하는 것 뿐입니다. 언로드 함수에는 특정 번들에서 로드된 모든 에셋을 함께 언로드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So, since we already have 이미 the Grayling and 그레일링과 그레이돌프를 각각 다른 에셋 번들에 넣었기 때문에 번들 B만 언로드하면 그레이돌프도 함께 언로드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You see a problem with 네, what this is like? 어떠세요? 좀 문제가 보이시나요? The Grey Dwarf material 그레이돌프의 is still in asset bundle 머티리얼은 C. 여전히 에셋 번들 C에 And 있습니다. because asset bundle C C는 is a 그레일링이 dependency of 포함된 asset bundle A A and Grayling, 번들 A의 we can't unload that 디펜던시입니다. material when 그래서 it's C를 unloaded. 언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머티리얼도 언로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Let's go back to the 다시 reference 레퍼런스 graph. 그래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So, what we need to do 저희 is 목표는 we need to pack these assets such that 그레일링과 Grayling 그레이돌프 and 그리고 Grey 각 Dwarf and their 디펜던시 respective 에셋들이 dependencies 독립적으로 are 언로드 될 수 unloadable. 있도록 번들을 We also 구성하는 need to 겁니다. unload implicit assets 또 이전에 as before. 말씀드린 임플리시트 에셋이 발생하지 And the 않도록 해야 simplest 합니다. method to do this,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to 방법은 those goals, would be to just 에셋 put all 하나당 these assets 에셋 번들을 into 각각 one 하나씩 asset bundle. 만드는 겁니다. The problem with this 하지만 is 이렇게 that 하면 once 에셋 you 번들 have 수가 Grayling, 너무 많아지죠. if you have a 그리고 lot 또 of 오버헤드도 assets, 많아집니다. the 에셋 overhead 번들을 adds up. So each asset bundle 생성하고 creates 또 로드할 eventually 때마다 additional 오버헤드가 assets. 발생하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오버헤드가 너무 많아집니다. So we also, on top of this, 그래서 have as few 또 assets 최선의 as possible. 성능과 메모리 효율을 위해서 에셋 번들 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So how do we do thi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Well, the method we use 저희가 is 사용했던 to 방법은 consider the conditions 에셋이 where 어떤 an 조건에서 asset is 로드되어야 loaded. 하는지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는 For 거였습니다. example, the Grayling 예를 들어 material 그레일링 is only 머티리얼은 loaded 그레일링이 when 로드될 Grayling 때만 is 필요하지만 but the 하지만 texture, 그레일링의 the 텍스처, texture 알비도 is 텍스처는 loaded when either 그레일링과 그레이돌프 둘 중 어느 쪽이 로드를 We'll 돼도 go through all 필요합니다. the assets in this graph. 그래서 그래프에 있는 모든 에셋을 살펴보고 Group all of the 같은 assets 로드 조건을 shared 가진 with those 에셋끼리 conditions. 하나의 에셋 번들로 묶었습니다. And 그렇게 the result 하면 of that looks like 결과는 this. 이렇게 되겠죠. So we have one asset bundle 그레일링 for 전용 Grayling. 에셋 번들 We 하나, have one asset bundle 그레이돌프 for 전용 Grey Dwarf. 에셋 번들 And 하나, then we have one asset bundle 또 that is 둘 중 loaded 하나가 for either 로드될 the 때 Grey 함께 Dwarf. 로드되는 공통 So 디펜던시 that one 번들이 has shared 생성되었습니다. dependencies and this 이 has 공통 번들은 the 그레일링과 그레이돌프가 공유하는 디펜던시 에셋을 포함하고 So now 각 when we 개별 load 번들은 the 해방 Grey Dwarf 오브젝트의 asset 고유 bundle, 디펜던시만 we 포함합니다. also 이제 load the 그레이돌프 material. 번들을 언로드하면 머티리얼도 함께 언로드됩니다. And this is quite simple. 사실 이 The 예시는 solution 좀 in this 단순한 case 거죠. rather 그래서 than 쉽게 해결책을 with 떠올리셨을 the 수도 있습니다. with the asset bundle. But what I want to 하지만 제가 이 예시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kind of way of thinking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any number 수천 of 개의 에셋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he third and final 에셋 번들의 마지막 critical 기술적 part of asset 특이점은 bundles is that they have 유니티의 separate 다른 dependency 시스템과 management 디펜던시 from 관리 other 방식이 systems.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So if you have 예를 cells 들어 in 빌드 the 세팅에 settings 있는 like this, 씬이 which maybe contain an 이렇게 enemy, for example,
적에 대한 프리팹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그 enemy 프리팹을 에셋 번들에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을 동시에 로드하면 두 시스템이 디펜던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에셋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좀 간단한데요. 씬 역시 에셋 번들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씬을 에셋 번들에서 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씬도 에셋 번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디펜던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어드레서블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레서블은 임플리시트 에셋이나 에셋 번들 언로드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씬에 대한 디펜던시 관리는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문서에서도 씬을 어드레서블로 빌드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자가 에셋 번들 레이아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직접 매뉴얼로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건데요. 임플리시트 에셋을 피하고 에셋이 적절한 시점에 언로드 될 수 있도록 번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작업은 사람 손으로 반복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자동화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드레서블의 번들 패킹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API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에디터 툴을 앱스트랙션 위에 또 앱스트랙션을 컨셉 위에 이렇게 두는 게 결국 컨셉도 일종의 에셋 앱스트랙션이라서 돌고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워크플로우와 코드 복잡성도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 어드레서블의 특이점은 에셋 번들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모든 에셋은 주소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펜던시 전용 에셋은 직접 레퍼런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드레스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주소가 수천 개씩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런 주소 자체는 메모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을 위해서 한 것은 소프트레프라는 커스텀 에셋 번들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자체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 앱스트랙션 레이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설계 목표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아이언 게이트의 모든 개발자들에게 이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교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스탠더드 유니티 워크플로우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이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램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또 CPU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에셋 스트리밍을 실행할 때 게임 유저가 추가적인 렉을 경험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저희는 이를 빌드 타임 자동화로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빌드할 때 소프트레프 패키지가 프로젝트 전체를 스캔해서 에셋에 대한 모든 소프트 레퍼런스를 찾고 모든 에셋 간 디펜던시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여기에 모든 에셋 간의 디펜던시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에셋이 어드레서블인지 직접 목록을 만들어서 추적하지 않아도 되고요. 디펜던시 그래프를 기반으로 에셋 번들도 최적의 방식으로 자동 패킹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서블 그룹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최적의 에셋 번들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걸 통해서 개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임플레멘테이션 내용이 많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메모리를 절약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애슐랜드 업데이트 직전 버전과 애슐랜드 업데이트 이후 버전, 윈도우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애슐랜드 인게임 상황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38%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메뉴 부분에서는 에셋 스트리밍 적용 버전이 조금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에셋 번들 오버헤드 때문입니다. 메뉴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하드 레퍼런스로 로드되고 인게임에서 스트리밍 대상으로 삼았던 로케이션이나 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많은 메모리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메뉴는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캡처 이후로도 사실 최적화를 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램 유시지를 한 110MB 정도 절약했는데요. 또 동시에 로드되는 에셋 번들의 수를 약 1000개에서 수십 개 수준으로 줄여서 이런 최적화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에셋 번들 오버헤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실 수 있겠죠? 여기 그래프에는 최신 버전 그 데이터를 직접 넣지 못했지만 오렌지색 그래프가 한 110MB 정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게임에서 하드 레퍼런스를 사용하실 때 그 결과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티에서 어드레서버리나 에셋 번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씬의 모든 직간접 레퍼런스 에셋들이 씬이 열려있는 동안 항상 메모리에 로드됩니다. 따라서 발하임처럼 전체 게임 플레이가 한 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게임의 모든 컨텐츠가 항상 로드되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은 게임 출시 이후에 변경하는 것보다 조기에 반영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게임을 출시한 후에는 게임 진행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해야겠죠. 또 시스템도 그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 단계에 적용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콘솔이나 모바일처럼 메모리 제한이 엄격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게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데스크탑에는 가상 메모리가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디스크로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콘솔과 모바일에서는 이러한 하드 메모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솔이나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셋 번들은 여러 특이점이 있고 단독으로 다루기에는 꽤 까다롭습니다. 어드레서벌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어주지만 확장성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규모에서는 그랬고요. 그래서 발하임처럼 이런 큰 프로젝트라면 맞춤형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목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기 전에 몇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발표 후에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근처에 있을 거고요.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연락처 남겨두겠습니다. 또 저희 픽티브 티셔츠를 입고 있는 동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요. 혹시 폴팅이나 공동 개발이 필요하시면 픽티브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게임을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일할 곳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는 항상 숙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그리고 이 발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유니티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즐거웠고요. 무엇보다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